네, 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오늘은 또 생원입니다. 생투랑 생원이랑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좀 골고루 해볼까 해요. 역시 10월 모의고사 생원 20번 문제고요. 20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제 유전은 유전인데 이제 돌연변이랑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유전자 돌연변이랑 염색체 돌연변이가 우리 생명과학에서 나오는데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 염색체 돌연변이는 항상 꼭 나옵니다. 특히 이제 비분리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유전 문제에다가 섞어가지고 항상 나오고 우리가 9월 모의고사에도 약간 좀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는 이제 요거를 이런 표가 아니라 이제 그래프의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얼만큼 있고 얼만큼 있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가 여러분 좀 익숙해지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골라봤고요. 문제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유전형질 가나 두 가지고요.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 그리고 각각 이제 가족 구성원 아빠, 엄마, 형, 누나, 기억 이렇게 있고 얘네들의 형질 나타난 유무와 유전자가 있냐 없냐 나타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억이 바로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난 자손입니다. 그리고 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뭔지 다 기억하시죠? 클라인펠터는 XXY 이렇게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죠.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은 다 핵형 정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시된 비분리 이외의 돌연변이나 교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전제해 놓고 문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는 대립 유전자 A하고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어느 게 우성인지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B와 B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역시 어느 게 우성인지 안 알려줬고 어떤 유전자가 또 정상인지 어떤 유전자가 유전병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X염색체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아래 표를 보고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가형질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아빠의 경우 가형질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A 유전자는 없고 A별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A별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라는 거죠. 그러면 A 유전자가 가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엄마는 A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A 있으니까 형질 나타났고요. 형의 경우에 가형질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형은 A별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가족 구성원을 좀 가계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형, 누나, 기억 이렇게 돼 있고요. 아빠는 지금 A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써줄게요. A별 갖고 있고 정상이고요. 엄마는 A 유전자 갖고 있고 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형이 A별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를 나타내는 A 유전자가 형한테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유전자가 같이 있을 때 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니까 A 유전자가 우성이라는 것을 이 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이걸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X 염색체가 아니라 상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빠는 아까 A별만 있다 했으니까 A별, A별. 그리고 엄마는 나머지 하나가 지금 아직 요렇게만 갖고는 모르는데 자, 누나를 보시면은 가가 안 나타났고 A별만 있습니다. 그럼 누나가 A별, A별이니까 요 A별 하나 엄마한테서 받아서 엄마가 A별 잡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억의 경우에는 가가 발현이 됐어요. 그리고 A 유전자 있죠. 그래서 A 유전자 하나 있고요. 엄마한테서 그럼 이거 받았을 거고, 그리고 아빠한테서 요 A별 하나 받아서 얘도 잡종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 대해서 분석 다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나형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X염색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A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은 B는 X염색체 위에 있는 반성 유전을 따른다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의 경우 나를 나타내는데 B 유전자만 있고 B별은 없네요. 그 말은 B 유전자가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고 B별 유전자가 정상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얘는 X염색체에만 있으니까 아빠는 X염색체 B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Y염색체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엄마는 B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B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형의 경우에 B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별 유전자에 하나 Y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구분을 할 수 없네요. 자, 그리고 누나의 경우에는 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B 유전자 있어요. 근데 B별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역시 아직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누구 보고 알 수 있느냐? 바로 기억입니다. 자, 기억의 경우에 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나를 나타낸다는 거는 나는 B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나타내니까 얘는 B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B별 유전자도 있죠. 자, 그리고 이 기억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염색체 위에 있는 B, B별, 그리고 나머지 하나 Y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겠죠. 자, 근데 이 기억은 얘가 이제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B랑 B별 둘 다 있을 때 이 형질이 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발현하는 유전자인 B 유전자가 B별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엄마의 유전자형을 알 수가 있죠. 자, 엄마는 나가 나타나지 않는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정상이 열성 유전자니까 B별이어야지 엄마가 정상일 거고요. 그리고 B별 하나를 누나한테 물려줬을 테니까 누나는 요 B 유전자에 대해서는 잡종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기를 볼까요?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가는 상염색체에 있고 나가 X염색체에 있었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니은 A는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이다. 자, 그러면 비분리가 누구한테서 일어났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기억은 일단 B, B별, Y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B별은 엄마한테밖에 없으니까 요 B별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B 유전자와 Y 유전자는 누구한테서 받았어? 요거 아빠한테서 받았죠. 그러면 아빠한테서 B와 Y 그러니까 X염색체 중에는 X염색체랑 Y염색체를 둘 다 받았습니다. 근데 X와 Y는 서로 상동염색체죠.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둘 다 왔다는 거는 몇 분열 비분리예요? 네, 바로 1분열 비분리죠. 그래서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니까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상동염색체 XY가 둘 다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온 거 정자이다 라고 해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 모두 발현될 확률. 자, 먼저 가가 발현되려면은 이 A 유전자를 받아야 되는데 A 유전자는 누구한테 있냐면 엄마한테밖에 없죠. 그래서 엄마가 요 A별 중에 A를 줄 확률 해가지고 2분의 1.
자, 그다음에 나가 발현될 확률은 나는 비유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비유전자는 여기 아빠한테밖에 없죠. 그래서 아빠한테 B와 Y, 그러니까 X와 Y 염색체 중에 X 염색체를 받을 확률 2분의 1 해가지고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디귿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아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좀 쉽게 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솔직히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문제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자, 그렇지만 유전 문제라는 약간 그 거부감도 좀 있고, 문제를 딱 봤을 때 길이도 좀 길어 보이고, 그리고 요 표 자체가 처음에 사실 눈에 탁탁탁탁 이렇게 잘 안 들어옵니다. 예, 차라리 가계도가 눈에 익숙하지 표로 나타내면 오히려 또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셔도 되고요. 근데 가계도를 또 그리다 보면은 이거를 왠지 다 채워야 될 것 같은 막 강박이 생기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좀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 없이 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푸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생물은 항상 시간 싸움이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문제를 푸는데 뭐 정해진 방법이라는 거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난 것 같기는 한데 빨리 끝나면은 뭐 좋죠 뭐.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